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텍스트를 복사한 다음에 여기 텍스트에 입력을 해주면 지금 여기에 있는 대문자 T와 대문자 S가 소문자 T와 소문자 S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자동화 기계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네, 이렇게 오른쪽의 텍스트에는 대문자가 입력이 됐지만 수식에 의해서 자동으로 소문자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다입니다. 이번 시간은 노션 수식 부수기 세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텍스트 유형의 함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배워볼 함수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 배우게 될 함수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로어 함수와 어퍼 함수를 살펴볼 건데요. 이 두 함수는 하나의 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모두 다 소문자로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모두 다 대문자로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림이라는 함수는 양쪽의 공백을 제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패드 스타트와 패드 엔드 같은 경우도 한 짝인 함수인데 각각 앞쪽 채우기와 뒤쪽 채우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포맷이라는 함수는 어떤 값이든지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아주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함수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함수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알아볼 함수는 로어 함수고요. 로어 함수는 입력받은 텍스트를 모두 다 소문자로 변환한 다음에 텍스트로 출력하는 기능을 가진 함수예요. 여기 예시를 보면 로어 함수가 있고요. 이 안에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텍스트가 들어갔는데 D와 S가 대문자로 들어가 있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D와 S가 소문자 D와 소문자 S로 바뀔 것을요. 실제로도 그런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이 수식을 복사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의 수식 속성에 입력을 해주면 네, 저희가 예상한 대로 여기 D와 S가 소문자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 수식 강의를 시작할 때 수식은 데이터베이스의 속성을 가지고 와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준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지금은 여기서 데이터베이스의 속성을 가지고 오지 않고 직접 텍스트를 입력해 줬잖아요. 이번에는 이 방법을 좀 바꿔볼게요. 제가 이 수식 옆에다가 텍스트 유형의 속성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래서 이 수식에다가 이 옆에 있는 이 텍스트를 불러와서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렇게 하려면 여기 이 괄호 안에 있는 값을 직접 텍스트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속성을 지정해주면 이 데이터베이스에 텍스트라는 이름을 가진 속성을 입력하게 됩니다. 자, 지금은 여기에 아무런 텍스트 값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값도 나오고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텍스트를 복사한 다음에 여기 텍스트에 입력을 해주면 지금 여기에 있는 대문자 T와 대문자 S가 소문자 T와 소문자 S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자동화 기계가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네, 이렇게 오른쪽의 텍스트에는 대문자가 입력이 됐지만 수식에 의해서 자동으로 소문자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알아볼 함수는 어퍼 함수고요. 어퍼 함수는 로어 함수의 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력된 텍스트의 모든 소문자들을 대문자로 바꿔줍니다. 자, 똑같이 할 건데 여기서 로어 대신에 어퍼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자, 지금 입력된 모든 값이 대문자이기 때문에 이 어퍼 함수 안에 입력된 텍스트가 다 대문자로 출력이 됐어요. 이번엔 소문자로 바꿔볼게요. 네, 소문자를 바꿔서 입력을 했더니 대문자로 변환돼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알아볼 함수는 트림 함수고요. 트림 함수도 마찬가지로 입력값과 출력값이 모두 텍스트입니다. 입력된 텍스트 중에 양쪽 공백을 제거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가운데 있는 공백은 제거하지 않고 유지시켜 주는데요. 실제로도 그런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전체 값을 복사해서 수식에
붙여넣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입력을 했더니 저희가 예상한 대로 앞뒤 공백이 사라진 헬로우 월드가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알아볼 함수는 패드 스타트와 패드 엔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로 짝을 이루는 함수라서 하나만 공부하시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적으로 습득이 되게 될 거예요. 패드 스타트는 입력값이 3개나 있습니다. 첫 번째 값은 원본 문자열입니다. 여기에 예시에는 원본 문자가 7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값은 목표 길이인데 이 글자의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글자를 내가 3칸으로 만들 거야. 그런데 7 앞에 0이 채워져야 돼.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예시를 잘 복사를 해서 수식에다가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전에 예상한 대로 007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7 대신에 12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12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12를 입력했더니 012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수식도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텍스트 속성을 불러와서 작동하도록 만들어 볼게요. 여기 앞에 있는 이 10이라는 값 대신에 저희는 텍스트 속성을 가져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하나의 자동화 기계가 만들어졌어요. 여기에다가 7을 입력해보면 아까 전처럼 007이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12를 입력해 볼게요. 여기에 12를 입력하니까 012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567을 입력해 볼까요? 567을 입력했더니 이미 세 자리가 가득 찼기 때문에 앞에 채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567이 그대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이번에는 패드 스타트의 반대인 패드 엔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차이점은 패드 엔드는 뒷자리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수식을 바꿔볼게요. 여기에 패드, 네, 엔드로 바꿔줬고요. 그리고 730. 아까 전에는 730을 입력했을 때 007이 출력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700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 이해 가시나요? 이번에는 여기에 7을 텍스트 속성을 가지고 와서 이런 수식을 만들어 볼 거고요. 여기에다가 7을 입력하면 700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이번에는 11을 넣어 볼까요? 11을 넣으면 네, 120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567을 넣어보면 저희가 목표로 하는 길이가 세 자리이기 때문에 이미 567이라는 숫자가 세 자리를 다 채워주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더 이상 다른 문자가 출력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제안하는 똑같은 수식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넣기 전에 예측을 한번 해봅시다. A라는 문자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A 뒤로 총 4자리 글자를 만들 건데 그러면 A가 한 자리를 먹었으니까 3자리가 남을 겁니다. 그리고 이 3자리를 XY라는 문자로 채워 넣을 거고요. 3자리를 XY로 채워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XY가 차고 그 다음 문자인 X에서 잘리면서 이렇게 XY, X까지만 입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함수가 AXYX라는 값이 출력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그런지 봅시다. 이 값을 복사를 해서 여기에 수식에 입력을 해주면 네, 저희가 예상한 대로 AXYX가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 원본 문자열을 이 텍스트 속성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네, 이 A 값을 텍스트라는 값으로 바꿔주면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거는 4자리 문자인데 그 중에 이미 5, 6, 7이라는 3가지 글자가 자리를 채웠기 때문에 XY 중에서 X만 출력이 되면서 5, 6, 7X라는 텍스트가 출력이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대문자 A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대문자 A를 입력했더니 똑같이 AXYX가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입력값이 3개라서 조금 복잡해 보였지만 패드 스타트나 패드 엔드나 크게 복잡할 건 없죠. 네, 마지막으로 알아볼 함수는 포맷 함수입니다. 포맷 함수는 어떤 값이든 입력할 수 있고요.
숫자, 날짜, 불리언, 텍스트 등등 어떤 값이든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된 값을 텍스트로 출력시켜주는 특별한 함수인데요. 직접 예시를 보면서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포맷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맷 함수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저는 체크박스 속성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체크박스 속성을 만들었는데 체크박스는 제가 데이터베이스 설명하면서 체크가 되면 참, 체크가 되지 않으면 거짓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 자체가 true인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false인 상태고요. 자,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저는 체크박스 속성을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체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false인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false라는 텍스트가 출력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체크박스를 클릭해보면 true라는 텍스트가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듯 포맷 함수는 어떤 값이든 텍스트로 변환시켜줍니다. 네, 이번에는 숫자 속성을 넣어볼게요. 그리고 이 수식의 입력 속성을 숫자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숫자를 입력해주면 텍스트로서의 숫자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1, 2, 3, 4, 5고 여기도 1, 2, 3, 4, 5기 때문에 뭐가 다른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시를 위해서 몇 개의 데이터를 조금 더 생성시켜 볼게요. 이렇게 여러 데이터들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숫자 속성은 특징이 여기에 계산이라는 메뉴에서 추가 옵션을 통해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값을 모두 합하면 이런 값이 나온다고 하네요. 자, 하지만 이거는 지금 여기서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데이터의 수를 세는 것 정도뿐이에요. 만약에 이게 텍스트가 아니라 그냥 숫자로 출력이 됐다면 계산이 가능했을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유형이 숫자로 바뀌었죠.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유형이 텍스트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면 유형이 숫자. 왜냐하면 숫자 속성을 그대로 불러왔기 때문에 유형도 숫자 유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만들면 여기에 이제는 추가 옵션이라는 게 생겨서 합계라던가 평균이라던가 다른 계산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차이점 이해가 가시나요? 자, 지금은 숫자인 상태지만 여기에 다시 포맷을 해주면 포맷 함수를 입력해주고요. 여기 안에 숫자 속성을 넣어주면 네, 이제는 숫자가 아니라 텍스트로 변환됐기 때문에 이런 평균값 계산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텍스트의 개수를 세는 것 뿐이죠. 지금 포맷 함수를 활용해서 숫자를 텍스트로 바꾸고 불리언 값을 텍스트로 바꾸는 것을 알아봤는데요. 이것 이상으로 포맷 함수는 정말 다양하게 활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서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앞으로 다른 실습을 통해서 포맷 함수가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는지 계속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텍스트 유형의 6가지 함수를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텍스트 유형 함수들과 이번 시간에 배운 텍스트 유형 함수들까지 잘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들 업무에서 정규화 작업을 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거예요. 정규화라는 것은 형식과 표기를 일관되게 맞추는 과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름을 표기할 때 어떤 사람은 성과 이름을 이렇게 띄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성과 이름의 위치를 반대로 적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과정을 똑같은 표기 형식으로 맞춰주는 것을 정규화라고 합니다. 숫자 코드 같은 경우도 특정한 자리 숫자로 맞춰줄 경우에 패드스타트 같은 함수를 사용하신다면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이메일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입력을 할 때 대소문자를 들쭉날쭉으로 입력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모두 다 소문자로 일관되게 통일시킨다거나 할 때 이번에 배운 텍스트 유형의 함수들이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텍스트를 변형하고 포매팅하는 함수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텍스트 유형 함수가 이어질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텍스트를 스타일링하는 함수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이상 하다였습니다.